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유명하다는 이유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잘못됐고 그의 초상화 역시 잘못 그려졌다는 건 많이들 모르고 있어요. 우선 이순신 장군의 동상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은 1968년 4월 광화문 내거리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 때에 변형된 조선 왕조의 도로 중심축을 복원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지만 그 대신 세종로 내거리에 일본인이 가장 무서워할 인물의 동상을 세우라 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하고 김세중 작가가 제작한 이순신 동상은 1968년부터 광화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몇 가지 논란들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약 5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문화재 전문가들에 의해서 여러 차례 잘못된 고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1979년 충무공 동상을 다시 만들어 세울 것을 허가받아서 1980년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이 결정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은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다고 알려진 첫 번째는 바로 이순신 장군이 항복하는 장군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칼을 오른손에 굳이 들고 있다는 점인데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칼을 뽑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는 항복한 장수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나 이 동상을 보고 좌측 손으로 칼을 잡고 있으니 패장의 모습이다 아니다 라는 문제 제기는 관련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고증을 찾아서 논박을 해야 할 문제죠. 하지만 굳이 항복한 장수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원래 우리나라의 검은 패검입니다. 말 그대로 차는 검이에요. 칼집에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차고 다녔기 때문에 고리환자를 써서 환도라고 불렀어요. 게다가 이순신 장군이 쓴 시조에서도 역시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적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깊은 시름을 하실 적에도 칼을 풀어서 들지 않고 차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동상은 굳이 칼을 들고 있을까요? 심지어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에? 김세중 작가 측은 이에 대해 장군이 왼손잡이일 리는 없지요. 하지만 그건 전쟁 때의 상황입니다. 동상의 컨셉은 전쟁이 끝난 뒤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라고 했으며 또한 오른손에 쥐고 있는 것이 조국 수호의 중심을 표현한 것이며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세중 작가가 조각을 조성할 때 참고했다는 이당 김은호의 영정을 보면 이순신 장군은 칼을 왼손에 잡고 있습니다. 또한 광화문 동상이 아닌 이순신 장군의 다른 동상 혹은 영정 그림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굳이 오른손에 칼을 잡고 있는 이유는 찾기가 힘들어요. 갑옷만을 참조했다라는 김세중 작가의 진술을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김은호의 영정과는 다르게 굳이 오른손에 칼을 잡은 모습을 표현했는가 하는 건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방금 전 이야기했던 갑옷 문제입니다. 보통 이 당시 조선식 갑옷은 두루마기처럼 입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중국식 갑옷은 덮어 쓰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의 어깨 부분이 조각으로 덮여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어깨와 가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어깨 위로 두르는 일종의 망토형 방호구인 피박형 갑옷이므로 조선식이 아니라 중국식 갑옷이다라는 게 제기된 문제점인데 분명 이마 가리개가 생략된 투구, 갑옷, 후면, 망토 등의 고증이 조금 미비해서 생긴 문제들이 분명 존재는 해요. 하지만 제기된 문제처럼 정확하게 이 이순신 장군이 입은 갑옷이 중국식 갑옷인지 조선식 갑옷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선시대 갑옷 유물 중에 두루마기형 갑옷이 많은데 장수 갑옷이 무조건 도포식 두루마기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의와 갑상의 이중 구조로 된 갑옷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명나라 때 어깨와 상박을 보호해주는 피박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피박형 갑옷 역시 조선시대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역시 반드시 두루마기형 갑옷을 입었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김세중 작가 측은 갑옷의 모양은 이당 김은호 화백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참조했고 복식 전문가인 석주전 씨의 고증도 얻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확실한 건 시대와 국적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정도로 불분명한, 조선도 중국식도 아닌 굉장히 모호한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이순신 장군의 칼이 일본도라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김세중 작가는 현충사의 칼은 일본도가 맞습니다. 197.5cm나 되는 긴 칼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상의 칼은 현충사 칼을 모델로 했지만 실제 비율보다 축소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칼이 한국의 검이냐 일본도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칼자루에 석자의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의 색이 변하는 도다. 한바탕 휘둘러 쓸어 없애니 강산이 피로 물드는구나 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세중 작가는 현충사의 이순신 장검이 지닌 본연의 의미, 일본을 물리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강조되어야 하지 일본도냐 아니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박하는 측 역시 아산 현충사에 있는 충무공 장검은 많이 휘어있는, 즉 곡률이 큰 데에 반해 광화문 충무공 동상의 장검은 곡률이 직선에 가깝다는 겁니다. 광화문 동상 속 충무공이 들고 있는 칼은 일본도이거나 일본도의 변형일 뿐이며, 만약 허리에 차는 칼 혹은 그보다 작은 칼을 묘사하려면 이순신 장군이 폐용한 실전용 칼, 쌍용검을 묘사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의 칼은 진짜로 일본도였을까요?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충사의 장도와 동상의 장도를 비교해봤을 때 칼자루의 머리 장식은 상당히 비슷하고 코등이 또한 테두리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본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성 요소는 거의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 역시 문제는 작가가 비례 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장식의 크기와 간격을 임의로 왜곡시켰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폐용 장식의 간격은 좁고 칼집 끝 장식은 원래보다 커져버렸고, 빠진 장식들로 인해서 원래 충무공 칼과 동상의 칼을 달라 보이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 하면 유명한 게 현충사의 칼, 쌍용검 등이 있지만 장군의 실제 무기는 활이었습니다. 스스로 활쏘기 연습에 많이 매진했고 부하들에게도 칼로 적을 베는 것보다는 활로 사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장수가 실제 착용하던 갑옷과 활을 봐도 부정갑을 입고 허리에는 환도를 차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칼머리, 그러니까 손잡이를 뒤로 가게 찬다는 거예요. 칼머리를 뒤로 가게 해서 칼을 차는 건 사실 일본과 정반대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칼을 위주로 한 전투 방식과 활을 위주로 한 전투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순신 장군이 칼을 옆에 차고 활을 들고 있는 게 역사적 사실과도 맞고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지적은 장군이 지휘하던 북이 누워 있다는 점입니다. 장군에게 북은 상당히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데, 전장에서의 북은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의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장군의 말이기도 하고 전투를 독려한다라고 해서 독전고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적군의 탄환을 맞은 뒤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한 뒤 계속해서 북을 쳐 전쟁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북이 누워있다는 건 이순신 장군의 패전을 뜻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용맹한 이순신의 이미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전고를 세워놓지 않고 눕혀놓고 쳤다면 어떨까요? 분명 세워놓고 전고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눕혀놓고 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전투를 묘사한 기록화를 보면 하단에 조선군이 좌우로 두 개의 전고를 눕혀놓고 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기도 해요. 혹은 동국신속 삼강행실도의 그림 중에서는 매달아서 치는 전고의 방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충무공이 노량해전에서 적탄에 맞아 숨을 거두는 상황에서도 계속 전고를 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기에 충무공의 함선에 전고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게 세워진 전고인지 매달아 놓은 전고인지 아니면 눕혀진 전고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진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광화문 동상의 얼굴이 현충사의 충무공 국가표준영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김세중 작가 측은 장군의 실제 모습을 전해오는 영정은 없으며 광화문 충무공 동상이 제작된 지 5년 후인 1973년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이 지정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무색하게도 나중에는 아예 조각가인 김세중의 얼굴과 충무공 이순신 동상의 얼굴이 비슷하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이에 아내인 김남조 시인은 신문사 인터뷰에서 예술가들은 얼굴을 그리거나 조각할 때 은연중에 자기 얼굴과 비슷하게 한다고 하지만 작가와 닮았다는 말은 가족 입장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라의 큰 인물과 비교할 수 없지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작가의 말처럼 충무공을 직접 보고 그린 초상화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동상 제작 당시에는 표준영정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었습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주요 장소에 실제로 걸려 있었던 영정들은 청전 이상범의 충무공 영정, 이당 김은호의 충무공 영정, 월전 장우성의 충무공 영정 등이 있었으나 표준 영정을 포함해 이순신 장군을 그린 모든 초상화의 영정은 모습이 제각각이었고 작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린 상상화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순신 장군의 정확한 모습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과 절친했던 유성룡 징비록에서 젊은 시절 충무공의 모습을 순신의 사람됨은 말과 웃음이 적고 용모는 단아하여 마치 삼가 수양하는 선비와 같으며 당찬면이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태촌집에서 49세였던 충무공의 아픈 뒤 여위고 초췌한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의 언론과 지모는 과연 난리를 평정할 만한 재주였으나 얼굴이 풍만하지도 후덕하지도 못하고 상도 입술이 뒤집혀서 마음속으로 여기기를 복장은 아니로구나 하였는데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풍만하지도 후덕하지도 못하다라는 건 좀 여위였다라는 의미겠죠. 또한 이순신 장군의 얼굴을 묘사한 가장 중요한 문헌 기록인 고상안의 기록에는 입술이 올라붙어라는 구체적인 묘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아하고 선비 같은 모습은 월전 장우성의 충무공 영정과 제일 비슷하긴 하지만 유성룡과 고상안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인 입술이 뒤집혀 올라붙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고증된 영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의 제대로 된 초상화는 한 점도 없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최근 이슈가 된 그림이 있는데 바로 영국의 화가였던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한 무관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청포를 입은 무관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스는 1919년 3.1운동 직후 한국에 처음 들어왔고 그 이후 1936년까지 수차례 방문해서 한국의 풍경과 인물을 그렸으며 엘리자베스 키스가 당시 존재했던 이순신의 초상화를 본 후에 이것을 그대로 화폭에 옮겨 담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순신 연구가이자 난중일기를 구격한 박종평 연구가에게 진위 여부를 문의했고 박 연구가는 초상화 주인공의 얼굴 모습, 앉은 자세, 배경, 풍경 등을 볼 때 조선 후기에 남해안 통영 등지에 남아있던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의 한 종류로 추정된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키스가 그린 수채화가 이상범 화백의 이순신 초상화와 비슷하다라는 점을 들었는데 이상범 화백은 남해안 일대에 남아있던 이순신 초상화를 찾아서 옮겨 그렸고 이에 대해 이순신 초상을 보았는데 일반 현대인이 생각하는 명장의 타입을 가진 장군의 얼굴로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얼굴에다 살도 붙이고 수염도 힘있게 붙여놓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았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이상범 화백의 그림에서 살을 좀 더 빼고 수염이 덜 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과 조금 더 유사해집니다.
그 외에도 두 작품은 얼굴의 형태, 눈썹과 눈매, 초상화의 구도와 의자, 등체의 형태, 손, 발의 모양도 일치하며 다만 구근복의 색깔과 허리띠, 배경 풍경이 다르다라는 것 정도를 들어서 두 화가는 같은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보고 그렸으며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이 이순신 장군의 실제 초상화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새로 알려진 사실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용복문 투구를 컨셉으로 한 About 엠브로의 항공점퍼가 나왔습니다. 용복문은 용과 봉황의 무늬를 뜻하는데 이순신 장군의 오대손인 이봉상 장군의 용복문 투구를 기반으로 철저한 조사와 고증을 통해서 항공점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해당 투구는 육군박물관에 보관 중이에요. 용복문을 컨셉으로 한 만큼 포인트는 이 정면에 있는 쌍용, 그리고 이 후면에 봉황과 투구 장식, 이 소매에 있는 수, 자기, 그리고 점퍼 내부를 보면 짠! 이순신 친필 휘호 각인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쓰여 있어요. 엄청나죠? 뭔가 이순신 장군의 기운이. 그리고 점퍼 내부 안에 보면은 양쪽에 주머니도 있어요. 자, 여기 이쪽에도 옆에 마찬가지로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퍼 이 밑단 디테일이 원래 기존의 점퍼랑은 좀 다른데 이 충무공의 요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이순신 장군 용복문 항공점퍼 탄생을 위해서 전통갑주 명인이 도움을 주셨고 이를 위해서 전쟁기념관 거북선홀이 화보 촬영으로 첫 개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은 실제 이순신 장군의 후손분들께도 전달이 돼서 실력을 인정받고 이순신 장군의 친필 휘호 족자를 선물로 받으셨다고 해요. 옷 이름은 About 엠브로라고 치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옷은 국내외로 판매가 되고 있고 1월에 국내에 선주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About 엠브로와 함께한 이순신 장군님과 항공점퍼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